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는 가끔 한국어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번역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푸르스름하다, 노르딩딩하다, 어스름하다, 배가 고플랑 말랑하다, 꼬르륵하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이 총체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K-문학이 또 요즘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K-문학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 세계 최고가 됐습니까? 그새. 여기서는 제 맘대로입니다. 아무튼 100회, 지난주 100회였잖아요. 네. 100회 축하드리고. 왜 안 오셨어요? 프로 불참러. 근처에만 왔다 갔고요. 네. 오늘 101번째 프로포즈 아닙니까? 아하. X세대라면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미 다 사용해보았답니다. 제가 안성기 황신혜조라고 했다가 철퇴를 맞고 그게 김희애 문성근조라고 바로 잡았답니다. 네네. K-문학이라는 거 이제 한국 문학이 해외 매체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뭐든지 요새는 다 K를 붙이니까 이게 문학까지 K-문학 이러니까 좀 어색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요새 이 영화, 드라마, 이제 심지어 문학까지 K를 붙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는 특히 외신들에서 과거에는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학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지역적인 그런 매체에서 소개를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더 타임즈, 뉴욕 타임즈, 가디언즈, 슈피겔지, 르몽드지 같은 그런 유력 매체에서 그 최근의 작품들을 위주로 소개를 하고 평가를 하고 리뷰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 지금 한국의 문학, 소위 K-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판권 자체도 최근에 일본이나 이런 곳에 억대를 받고 선인세 계약을 맺는 작가들도 속출을 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또 위상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나네요.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도 중동하고 일본에서도 인세 받는 글로벌 작가 아니세요? 그렇습니다만은 억대는 아닙니다. 억대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오고 있는. 근데 그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과거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한국 음악에 대해서 썼다. 이러면 외국 사람들이 궁금해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 음악 자체가 세계적인 것이 됐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거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예컨대 최근 들어서 주목받는 K-문학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윤고은 씨의 밤의 여행자들 같은 경우 대박이 났죠. 그리고 82년생 김정 그 조남주 작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판권도 팔리고 있지만 북토크도 있고 그거 자체로 하나의 세미나도 열리고 있고 수업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 김원수 작가의 설계자 이런 작품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억대 판권을 받고 해외에 지금 팔리고 있고 실제로 외국의 유명 외신들에서 집중 조명하고 리뷰를 쓰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요. 이런 작품들은 사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최대 공약수가 있다고 보는데 82년생 김지영, 엄마, 육아, 가족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정서가 있어서 작가가 처음 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엄마라는 단어에서부터 글을 풀어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영화화된 작품도 상당히 많죠. 맞아요. K-팝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에 비해선 그동안 한국 문학은 좀 뒤처져 있다? 성과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바뀌었고 사실 그 평가 자체도 공평하지 않은 평가긴 해요. 가령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죠. 근데 K-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절대 다수의 대중들을 바로 접근할 만한 그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또 새로운 관심 자체가 이 책이 2차 판권에 판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나 다른 것으로 또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외국의 어떤 그 출판업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 어떤 책 그 자체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낳고 있죠. 이제야 제값을 받기 시작했다. 몸값을 그렇습니다. 재평가 받는다는 건데 사실 이 생각도 들어요. 빵준호 펑준호라고 그러잖아요. 펑준호. 펑준호하고 미나리
이 기생충과 미나리의 영향도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기생충 한국 가족 얘기고요. 미나리는 교포들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소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뭐 미국에서도 그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들이 그쵸. 교포에 대해서 쓰는 문학 작품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케이팝이나 한류, 뭐 넷플릭스를 통해 뭐 인기를 끄는 뭐 킹덤 같은 드라마의 인기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다양한 것들이 주목받는 와중에 어떤 컨텐츠의 하나의 뭐 원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네. 그런 것이 지금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킹덤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받을지 몰랐는데 외국에서 조선이 모자의 종주국이었구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계급에 맞게 맞아요. 모자를 쓰고 있다. 맞아요. 유럽이 모자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게 참 재밌었고요. 맞아요. 모자 하나에 그리고 뭐 패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같은 거. 엄청난 패션들, 그 남성들이 입고 있는 도포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에 아신전도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 봤을 때 K 문학만 갖고 있는 특별한 특장점이 있을까요? 이 최근에 영화나 음악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얻고 있는데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없던 평가인데 장르 문학에서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한국 문학이 세계에 알려지는 방식과 지금의 K 문학의 어떤 구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가령 뭐 대학 같은 데서 하나의 코스로서 했을 때 한국의 그 역사나 배경을 알고 싶어서 하나의 지식적 관점에서 문학을 접근하는 네.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보조 교재로서 문학을 접근하는 건데, 근데 최근에는 단순히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거죠. 아. SF 그 자체의 재미. 네. 뭐 호러면 호러 그 자체의 재미. 혹은 뭐 김지영 같은 소설, 80년대 김지영 같은 소설이 최근 받는 평가도 그렇지만 문학의 어떤 테크니컬한 면을 떠나서 이것 자체가 지금 현대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한마디로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와중에 이 문학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시켜주는 과정인 거죠. 한국이 이야기 보따리가 된 것 같아요. 대중적 확장성이 훨씬 커졌다는 건데 앞으로 우리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